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뜯어볼 자료, 바로 한국은행에서 나온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 전망 보고서입니다. 이거 읽다 보니까요, 진짜 무슨 우리 경제 엔진에 대한 아주 냉정한 종합건강검진표를 받아든 기분이더라고요. 도대체 지금 우리 경제 어디가 아픈 건지, 왜 예전처럼 쌩쌩하게 돌아가지 못하는지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진단 결과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하나하나 살펴보시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우리가 가장 먼저 마주해야 할 아주 냉혹한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2.0%입니다. 이게 뭐냐면 한국은행이 추정한 2024년에서 2026년 사이 우리 경제의 연평균 잠재 성장률이거든요. 와, 진짜 과거에 우리가 7, 8%씩 팍팍 성장하던 그 고성장 시대 기억해보면 이건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뚝 떨어진 수치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뉴스에서 이 잠재 성장률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정확히 뭘까요?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요, 우리 경제의 최대 안전 심박수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물가가 막 치솟는 그런 과부하를 안 일으키면서도 우리가 가진 인력이나 자본 같은 모든 자원을 총동원했을 때 낼 수 있는 최대의 속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무리하지 않고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기초 체력 그 자체인 거죠. 근데 이 기초 체력이 2%로 떨어졌다? 이건 그만큼 우리 경제가 뛸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다는 아주 무서운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행할 경제 건강 검진 로드맵입니다. 5%에서 2%로 멈춰가는 엔진의 현실부터 짚어보고요. 이어서 노동과 자본 진단,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총요소 생산성 하락을 파헤쳐보겠습니다. 그 다음엔 2040년의 미래 시나리오를 보고 마지막으로 이걸 어떻게 반등시킬지 구조개혁 이야기까지 쭉 달려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챕터 5%에서 2%로 서서히 멈춰가는 엔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숫자들에서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 하락세의 패턴입니다. 이게 무슨 IMF나 금융위기처럼 단기적인 충격 때문에 잠깐 꺾인 게 아니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계단 내려가듯 툭툭 떨어지고 있습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5%라는 아주 건실한 성장률을 보여줬는데 2010년대에 3.4%로 내려앉더니 이제는 기어코 2.0%까지 도달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성장률을 이렇게 갉아먹고 있는 걸까요? 이 그래프가 그 원인을 아주 기가 막히게 세 가지 핵심 생산 요소로 쪼개서 보여줍니다. 초록색 부분이 노동, 파란색이 자본, 그리고 빨간색이 총요소 생산성인데요. 이 세 가지 부품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점점 쪼그라들고 있는지 긴 설명 안 해도 한눈에 확 들어오시죠? 두 번째 챕터입니다. 엔진의 구체적인 진단. 노동과 자본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우리가 경제라는 거대한 공장을 돌릴 때 물리적으로 쏟아붓는 양적인 투입이랑 그걸 얼마나 똑똑하게 활용하느냐 하는 질적인 투입을 딱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양적 투입은 쉽게 말해 공장을 돌리는 연료인 노동과 기계 설비인 자본이고요. 질적 투입은 이 엔진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또 혁신적으로 돌아가는지를 나타내는 총 요소 생산성입니다. 자, 먼저 양적인 투입의 첫 번째 요소인 노동부터 볼까요? 지금 우리나라 노동 공급 완전히 거대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일할 수 있는 생산 가능 인구 자체가 엄청나게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엔진에 콸콸 부어줘야 할 연료 자체가 구조적으로 말라가고 있으니 예전 같은 속도를 낼래야 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럼 자본 쪽은 어떨까요? 이쪽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 경제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인데 한국 경제도 이제 완전히 성숙기에 접어들었거든요. 과거처럼 여기저기 공장 짓고 기계 들여놓고 하던 폭발적인 고속투자의 시대가 자연스럽게 저물어가면서 자본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목도 덩달아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챕터, 이 모든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근본 원인인 총요소 생산성 하락입니다. 사실 한국은행은요, 앞서 말한 노동이나 자본 같은 양적인 둔화보다 이 총요소 생산성 떨어지는 걸 훨씬 더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제 엔진이 제대로 안 도는 진짜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미 경쟁력을 잃은 이른바 좀비 기업들이 구조조정 안 되고 계속 버티고 있으니까 진짜 혁신을 일으켜야 할 곳으로 가야 할 자원들이 꽉 묶여버린 겁니다. 거기다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지정학적 긴장까지 겹치면서 우리 경제의 질적인 효율성이 말 그대로 바닥을 치고 있는 거죠. 네 번째 챕터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맞이하게 될 2040년의 미래, 1% 붕괴 시나리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의 이 경제 구조나 비효율적인 상황들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장기 전망 시나리오를 보면 정말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당장 203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 잠재 성장률 선이 1%대 초중반이라는 늪으로 아찔하게 곤두박질 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시간이 더 흘러서 2040년대 후반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와, 경제 모형은 정말 충격적이게도 0.6%라는 아주 암울한 수치를 뱉어냅니다. 앞서 말씀드린 노동 기여도가 완전히 마이너스로 돌아서 버려서 경제를 팍팍 깎아먹고요. 자본이랑 생산성마저 무너져 내린 결과입니다. 이건 뭐 경제 엔진이 완전히 멈춰서기 직전의 모습이라고 봐야겠죠. 마지막 5번째 챕터, 반등의 유일한 열쇠인 구조개혁입니다. 자, 그래도 너무 절망하진 마세요. 0.6%라는 이 우울한 미래가 꽉 정해진 운명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부터 어떻게 개입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뜯어고칠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성공적으로 구조개혁을 해낸다면 어떨까요? 당장 혁신을 통해서 축요소 생산성만 끌어올려도 성장률을 0.7%포인트나 훌쩍 높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출산율 문제 개선하고 여성이나 고령층 분들의 노동 참여까지 적극적으로 늘려가면 추가적인 반등 무조건 가능합니다. 1%대를 넘어서 다시 2%대의 기초 체력을 회복하는 것,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닙니다. 오늘 이 데이터가 보여주는 진단 결과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우리 경제 엔진의 부품들이 대체 왜, 어디서부터 힘을 잃어가고 있는지 낱낱이 보여주고 있죠. 자, 이대로 엔진이 서서히 멈춰가게 그냥 두실 건가요? 아니면 뼈를 깎는 구조개혁으로 다시 효율성을 쫙 끌어올려서 미래를 향해 질주할 건가요? 결국 이 모든 건 지금 당장 우리의 정책적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개혁,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